제주에서 1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가해자들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의 얼굴, 옷과 손에도 피가 잔뜩 묻었고 몸 곳곳이 멍들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가해 학생은 14명, 절반은 남학생이었습니다. 한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폭행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30분 넘게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며 폭행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잡고 막 때리고 여자아이를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 전부 안 때렸다는 들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노래를 튼 뒤 때리거나 맞고 있는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한 학생은 피가 묻은 교복 상의 셔츠를 벗겨 주변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일부는 다른 범죄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가해 학생 1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거꾸로 아니면 정의랑 이런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고 제2회, 제3회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피해 학생 등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4명에 대해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부모는 여전히 두려움을 호소하며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어서 이티콕입니다. 화려하게 데뷔한 걸그룹 르세라핌입니다. 시작은 6인조였지만 지금은 5인조로 활동 중입니다. 멤버 중 한 명이 데뷔 19일 만에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학교 폭력, 이른바 학폭 논란이었습니다. 멤버였던 김가람이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행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룹 여자아이들의 전 멤버 수진, 스트레이트키즈의 현진도 학교폭력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스포츠계에선 배구 스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대표적입니다. 학교폭력은 이제는 예전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소유주가 된 SNS 시대. 누군가의 평판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폭로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인의 결별 사유에도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이 추가됐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폭력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조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혼전 건강 진단서, 졸업 증명서 교환 같은 거야 전에도 있었지만 생활 기록부 확인은 없던 세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작품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세태와 무관치 않습니다. 가해자는 박연진, 이사라, 전재준, 최혜정, 손명.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의 학폭 기록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1호에서 3호, 7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반면 4호에서 6호, 8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나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 폭력을 자신의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변호사와 전문 로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학교 폭력에 휘말린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수임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전략 수립, 또 소송 대리와 변론까지 도맡습니다. 수임료는 보통 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학폭 사건이 학폭위를 넘어 형사, 민사로까지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모도 막상 자식이 학폭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은 이 부모들의 심리를 먹고 자란 시장인 셈입니다. 이 가해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함에도 현실은 학교폭력 처벌마저 시장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 몹시나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이티콕이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을 오히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건데요. 반면 해당 교사는 자신이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이도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 13살 A군은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친구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온 담임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피해자인 A군을 꾸짖었습니다. 어지러진 책상 등을 나무라며 뒤에 나가 서 있어라, 왜 우냐, 질책했단 겁니다. 감정이 북받친 피해자 A군이 눈물을 흘리며 아프니까 울지라고 말하자 교사는 왜 아프냐고 묻는 대신 너희들도 들었지라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물었고, 이에 A군은 전학을 보내시든지, 교사는 너 욕했지, 교권 침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사는 실제로 학교에 교권 침해 신고까지 했는데, 그러면서도 학교 폭력을 당한 A군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병원에 가야 해서 과제 시한이 빠듯하다는 A군에게 담임교사는 또 언성을 높입니다. 2시까지니까 다 못 찾아요, 친구들. 2시가 아니라 2시간 다 되면 다 하냐고. 그게 문제야? 대답해! 그게 문제야? 뭔가를 문의하려는 A군의 말을 끊고 마찬가지로 고성을 낸 날도 있었습니다. 전 약... A군 측에선 결국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해당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까지 제출했습니다. 올해 새학년이 되자 담임은 바뀌었지만 해당 교사가 같은 학년 다른 반을 맡게 돼 두 사람은 복도 등에서 수시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는 것도 불안한데 교내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마주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아마 좀 점심도 걸은 것 같고요. A군은 올해 초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이후 부모는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수사로 이어져 검찰이 지난달 말 해당 교사를 기소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을 적용한 겁니다. 교사 측에선 그러나 학생을 지도하는 차원이었고 자신이야말로 교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KBS가 심층 취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의 문제점을 오늘부터 낱낱이 분석합니다. 일선 교육청마다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며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학폭위를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가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신청한 결과에도 학폭위의 징계가 상당수 미온적인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교폭력의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폭력을 가한 학생들,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A군은 지난해 동급생 3명으로부터 특정 부위를 짓누르는 괴롭힘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괴롭힘은 학년이 바뀐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A군이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본 다른 학생 5명이 A군의 집까지 찾아와 똑같이 괴롭힌 겁니다. A군은 과거 해당 부위에 큰 수술을 받아 하지 말아달라며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속옷을 벗겨 특정 부위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묻히고 단체 대화방에서 A군을 조롱하는 등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A군은 불안과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그렇게 잠에서 깨고. 아직도 계속 잘 때 그렇게 악몽을 꾸고 깨? 최근에도 3번에서 4번 정도. 결국 학폭위가 열렸지만 A군의 증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고작 출석 정지 3일, 사회봉사 등의 처분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결정이 생각할 때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수면장애와 그리고 복통과 두통이 심해졌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처분이 내려졌을까? 당시 학폭위 회의록입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화해할 뜻이 있다며 반성과 화해 항목에서 가해 학생들의 조치 점수를 4점 만점에 0점에서 1점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한 A군 학부모는 학폭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경상남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정작 지금 기간이 수일 지났지만 그런 접촉이 없었거든요. KBS가 최근 5년 동안 학교 폭력 현황을 교육부에 정보 공개 신청한 결과 A군과 같은 학교 폭력으로 조사 또는 심의를 한 경우가 2017년 3만 1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 4천여 건으로 40%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간 피해 학생은 15만 명, 한 해 평균 3만 명에 이릅니다. 가해 학생 처분 수위는 어땠을까? 처음일 경우 생활기록부에조차 남지 않는 1호에서 3호 처분은 전체 26만 8천여 건 가운데 6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조치로 여겨지는 강제전학과 퇴학은 각각 2%, 0.1%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앞선 보도를 취재한 이대환 기자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다.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먼저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일선학교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사안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내용이 지역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고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학폭위가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화해 정도를 이 5가지 항목을 각 0점에서 4점까지 각각 매기게 되는데요. 제일 가벼운 1호 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합산 점수가 높아질수록 처분 강도가 세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4호 사회봉사 이상 처분부터가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4호에서 9호 처분까지는 고교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앞선 보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1호에서 3호가 68%에 해당한다고 나왔어요. 네, 쉽게 말해 10건 가운데 7건은 생활기록부에조차 기록되지 않은 소위 경징계에 처해지고 때문에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보도에서 보신 A군의 사례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또 이 학폭위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5년 동안 학폭위의 피해자 보호 조치 11만 7천여 건 가운데 심리 상담이나 조언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와 가해 학생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일시 보호나 합격 교체는 각 7%, 1%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서 전학을 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욕을 하거나 가서 윽박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째려보고 간다든지 그 위압감 때문에도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부딪히는 것만 해도 애들한테는 고통이거든요. 가해 학생을 무조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처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학폭위의 1차 목표가 선도와 교육에 있는 만큼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를 뉘우칠 기회는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분이 반복되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 관대해지고 또 다른 문제에 불씨가 될 수도 있는데요. KBS는 최근 학폭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남의 여러 학교 폭력 심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실상 사건을 축소한 경우인데요. 관련 보도는 내일과 모레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양산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 발생 직후 1차 학폭위가 열렸는데요. 후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이에 다시 2차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두 학폭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KBS가 입수한 당시 양산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처분 통보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손발이 묶인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여학생 4명이 돌아가며 이 학생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릅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폭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해 지역사회를 공분케 했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해 학생들은 A양 몸에 낙서를 하고 욕설과 폭행 동영상을 SNS로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지 못하게 입막음까지 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하나라도 욕하고 신고 취소해라. 그러면 죽는다. 옥상에 내려가가지고 때리려고 했었거든요. 부르는 거는 복숭아 먹어가지고 부었다고. 목이 물려가지고 간절하서 계속 물 갔다고. 양산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열린 건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이 자리에 가해 학생 4명은 참석했지만 정작 피해 여학생은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양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폭위 참석 요청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송하고 반송되었는데 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시비가 끝나고 나서 이게 반송되는 것 같더라고요. 양산교육지원청이 피해 학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겁니다. 교육부 규정 위반입니다. 피해 학생 없이 진행된 학폭위 결과 가해 여중생 4명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학폭위 개최 사실도 몰랐던 피해 학생은 뒤늦게 처분 결과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살하고 싶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양산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처분 통보서입니다.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술을 마시다 피해 학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행사했다. 5줄의 짧은 이 이유문에는 사건의 1차 책임이 피해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폭행 장면 촬영과 유포, 언어폭력, 성추행 내용은 아예 빠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을 다시 조사했고 양산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6달 만인 지난 1월 2차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기존 4명에서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까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처분 역시 기존 사회봉사에서 강제 전학 등으로 강화됐습니다. 1차 사건 조사와 학폭위 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셈입니다. 지난 9달 동안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사와 신고 과정에서 부실 책임이 분명하다며 학교폭력 조사 담당 교사 3명에 대해 경고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경상남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요. 불씨는 여전합니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심부름센터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지난해 10월 이 학교 2학년 A군은 점심시간 동급생 B군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B군에게 3차례 걸쳐 맞았습니다. 눈과 눈 주변을 다쳐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 다친 A군과 A군 어머니는 B군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예견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폭위가 B군은 물론 다친 A군까지 가해 학생으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 조사 결과 A군이 맞는 과정에서 B군의 무릎을 한 차례 발로 차 A군 역시 쌍방폭행 가해 당사자라고 본 겁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A군 측은 목격자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폭위원들은 두 학생 모두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 어머니는 고심 끝에 학폭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폭위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학폭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B군을 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이 있었더라도 정황상 소극적 방어, 정당 방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B군 측이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는 심의위원들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군이 학폭 가해자라는 굴레를 벗는데 8달이 걸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폭위원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한 대 더 맞은 2차 가해를 더 당하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죠.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전 학생과 학부모 등 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5%가 학교가 학교폭력 해결 능력이 없다. 응답자의 76.8%는 학폭위가 학교폭력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그럼 함께 취재를 했던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조금 전 사건을 보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가해자로 몰릴 뻔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학폭위 결정에 이렇게 불복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네, 이 그래픽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서 광역시도, 즉 상급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입니다. 네. 2017년 500여 건에서 지난해 1000여 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리포트에서처럼 법원에 소송을 한 수치는 빠져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네, 이런 광고가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군요. 네, 맞습니다. 학폭위 대처법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이 늘다 보니 전문 변호사까지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문 변호사 수임비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로 적은 돈이 아니어서 돈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네. 보험업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비나 치료비를 내주는 상품까지 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또 심부름센터까지 등장을 한다고요? 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심부름센터를 찾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학교 폭력 심부름센터를 검색해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심부름센터의 광고가 많았는데요. 덩치 큰 어른이 가해 학생을 찾아가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폭력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이른바 삼촌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창원 등 전국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보복해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진짜로 뭐 그냥 일반적인 보복이 아니고 진짜 그 어린이들이 겁을 엄청 많이 먹으시게 보복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얘들이 뭐 기고 날고 해봤자 내가 이 일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심부름센터는 학교 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증거 확보 패키지를 내세웁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 잠복 업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등하굣길을 동행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등 방식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학교 가는 것도 함께 좀 따라가고 학교 나올 때도 함께 좀 따라 나오고 가해자 아이들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게 되면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5일에서 300, 3일에는 200, 하루 단가는 7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네, 오죽하면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법일 텐데 혹시 현행법에 저촉될 일은 없습니까? 저촉될 수 있습니다. 네. 학생을 협박한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방법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학폭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학폭위의 구조적 문제는 내일 저희가 이어서 보도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구조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학교폭력의 건수는 많아지고 사안은 복잡해지는데도 학폭위는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현직 학폭위 위원들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현실적인 학교폭력 해결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해라. 학교와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거든 검찰에 가겠다고 해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무능력을 꼬집은 겁니다. 학폭위에 대한 불신을 낳은 문제의 발단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일선 교사가 맡는 현행 방식을 꼽습니다.
학교는 강제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수도 없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상반돼요. 그런 사안에서 학폭이 올라가면요. 그 사람들도 결정을 못 내려요. 가해 학생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제대로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학교가 수사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도 협조해줄 수 있도록 권고가 되고 있지 강제를 하고 있지 않고 사안이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재구성되기 힘들고요. 학폭위 구성을 들여다봤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학폭위 위원 가운데 학부모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고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가들을 넣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KBS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5,800여 명 가운데 학부모는 37.5%, 교원은 25%입니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6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경찰 11.9%, 법조인 7.7%, 학교폭력 전문가 1.5%, 의사는 0.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서류상 숫자일 뿐 실제 참석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변호사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뭐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일이 더 바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럼 뭐 10번 열린다고 하면 한두 번 정도? 학폭위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학교는 사실은 문제 없는 상황을 가장 원하잖아요. 급하게 이제 오셔가지고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도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다른 위원님이 또 비슷한 질문이나 엉뚱한 질문을 한다든가. 학교 폭력을 막겠다며 학폭위가 출범한 지 올해로 꼬박 10년. 공정성과 전문성도 담보하지 못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